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네, 함수 연속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프로블럼 2까지 풀었는데 이제 나머지 4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새로운 단원인 differentiation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블럼 3 볼게요. 프로블럼 3, 4가 프로블럼 2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리컬을 하면 프로블럼 2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row EX 뭐 dx2라고도 쓴다 그랬는데 이 친구를 정의를 했고요. 이 x랑 2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였죠. 2는 x 매트릭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라는 점과 그리고 2의 점 사이의 거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택하는 게 로우 EX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여러 가지 성질, 특히 로우 E가 uniformly continuous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프로블럼 2에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블럼 3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프로블럼 3 같은 걸 풀어볼게요. 자, KF가 이제 disjoint in a metric space고요. K는 컴팩이고 F는 closed고 X 안에 있죠. 그리고 K랑 F랑 인터섹션을 했을 때 이제 공집합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적당한 양수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dpq가 항상 델타보다 크다. for all p in k 그리고 q in f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k랑 f 사이의 거리가 양수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DKF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infimum of P가 K 안에 있을 때 Q가 F 안에 있을 때 DPQ로 정의를 할 테니까 이런 적당한 델타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델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가 되고요. 거꾸로 얘가 양수라면은 이 친구가 DKF보다 항상 큰 거니까 이게 이제 그때 원하는 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K랑 F 사이 거리가 양수임을 보이는 게 목표가 돼요. 하나가 컴팩, 하나가 클로즈드일 때. 괜찮죠? 네,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뭐 교재 힌트도 있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게 변수로 두는 게 좋을까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변수로 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KF에서 얘를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F를 변화시킬까요? F를 X라고 얘를 변화시킬까요? 그쵸. F를 냅두고 얘를 변화시키는 게 정의역이 컴팩이 되는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우 fx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consider row f defined on k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continuous니까 특히 컴팩 셋에서 k라고 해야겠죠. 컴팩 सब셋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니까 이 친구가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then we have row라 하지 말고 델타라 할까요? 델타를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뭐 스몰 m이라 쓸까요? m infimum of minimum of row f x 그래서 x가 이제 k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미니멈을 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extreme value property에 의해서 그죠? by problem 2에 의해서.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주장하고 싶은 건 뭔 것 같아요? 이 양수임을 보이면 거의 끝나겠죠? 그래서 m이 양수다라고 하는 걸 보이면 될 텐데 만약에 m이 0이라면 then 적당한 지금 이게 미니멈은 어쨌든 간에 어테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적당한 x가 있어서 k 원소 x가 있어서 row fx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problem 2에 의해서 x는 로우 f가 0이 됐다는 얘기는 x가 f의 클로즈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f가 클로즈 없으시니까 이게 f랑 똑같죠? x가 이제 f 안에 있습니다. 근데 x가 k 안에도 있고 x가 f 안에도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가정이 k랑 f랑 인터섹션에서 공집합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순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면 m이 0이라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m이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뭘 이제 증명을 한 거냐면 지금 minimum of row fx가 양수라는 걸 증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if p가 k 안에 있고 q가 f 안에 있으면 그럼 dpq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dpf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죠? 이게 인피멈이니까, 그죠? 정의가. 그리고 dpf가 결국 row fp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보다 m이 더 작거나 같죠? 그죠? 이게 양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dkf가 양수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죠? 굳이 델타를 잡고 싶다면 이 델타는 뭐로 잡으시면 되겠냐면 2분의 m으로 잡으시면, 그러면 이제 m이 2분의 m보다 크니까 모든 dpq가 2분의 m보다 커져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 좋죠? 괜찮죠? 예,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프로블럼 4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블럼 4가 한 가지 여기서 언급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K랑 F가 컴팩이고 클로스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가 컴팩, 하나가 클로스드여야지 이게 성립을 해요. 둘 다 클로스드면 성립 안 합니다. 디스조인트 하더라도 거리가 양수가 안 될 수 있어요. 거리가 0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R2 평면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그리고 또 하나의 곡선을 이렇게 약간 종 모양으로 정규 곡선 그리듯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거리를 쟀을 때 이 친구를 K, 이 친구를 F라 놨을 때 거리를 재보면은, 그쵸, 이게 점점 0으로 가니까, 이게 점근선이잖아요. 점점 0으로 가니까 인피멈 값이 0이 돼요. 다시 말하면 dpq가 항상 델타보다 못 크고, 이게 이제 0으로 가도록 하는 pq가 존재합니다. 그죠? 따라서 거리가 dkf가 지금 상황에서는 0인 상황이에요. 얘를 k, 얘를 f라고 하면 dkf가 지금 상황에서는 0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클로스드가 맞거든요. 둘 다 클로스드이지만 컴팩은 아니죠. 둘 다 클로스드이지만 디스조인트하다고 해서 거리가 양수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를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컴팩인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컴팩이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컴팩이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좋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블럼 4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것도 꽤 유명한 거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A 또는 B가 오픈이면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한 집합이 뭐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게 사실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 좀 노테이션이 바뀌긴 해요. 대수학에서는 뭐 이렇게 보통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대수학에서도 뭐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테이션이 다 통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A 플러스 B가 이제 오픈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라 라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오픈이면, 둘 중에 하나만 오픈이면 더한 것도 오픈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랑, 그러니까 다시 내가 라지 A 플러스 B 안에 스몰 a 플러스 b를 잡았을 때 이 스몰 a 플러스 b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볼이 있어서 이 오픈볼이 a 플러스 b 안에 쏙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r을 찾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 안에 t의 원소 t가 있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 빼기 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만족을 하면 t가 a 플러스 b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r이 굉장히 작아서 이게 이제 t랑 a 플러스 b랑 거의 차이가 없으면 t가 a 플러스 b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t를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혹은 뭐냐 x 플러스 y라고 쓸까요? x 플러스 y 이렇게 쪼개 써가지고 얘는 a의 원소, 얘는 b의 원소가 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오픈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오픈이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오픈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제가 y는 그냥 그대로 제가 b로 설정을 하고요. x를 뭐로 놓냐면 x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t 빼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t 빼기 b랑 a 사이의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 a가 오픈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t가 이 t 빼기 b가 a 안에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는 뭐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증명을 한번 써볼게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제 A가 오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A가 오픈인 경우 B가 오픈인 경우 똑같겠죠.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니까 A가 이제 오픈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보이고자 하는 게 일단은 A 플러스 B의 원소를 하나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ake A 플러스 B 라지 A 플러스 B 안에 있는 A 플러스 B를 가져옵니다. A는 라지 A의 원소, B는 라지 B의 원소 이렇게 되겠죠. A가 오픈이기 때문에 there is 적당한 양수 R이 있어서 such that A랑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오픈 볼이 A 안에 있다. 이렇게 그런 R을 잡을 수가 있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then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B 아래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를 중심으로 한 오픈 볼이 라지 A 플러스 B 안에 있다 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이게 클레임입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아까 그냥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이에요. T가 이제 BR A 플러스 B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then T를 여러분이 뭐로 쪼개 쓸 수가 있냐면 T 빼기 B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일단은 알고 있는 건 또 뭐냐면 T랑 A 플러스 B를 뺐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게 이제 절대값 취했을 때 이게 이제 R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네. T랑 A 플러스 B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뭘 안 거냐면 이게 뭘 임플라이 하는 거냐면 T 빼기 B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A의 높은 볼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T 빼기 B는 BRA 안에 있고 BRA가 지금 가정이 뭐냐면 라지 A 안에 있다는 게 가정이니까 라지 A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T는 T 빼기 B 플러스 B는 T 빼기 B가 A 안에 있고 그다음에 B는 당연히 라지 B 안에 있으니까 네,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얘가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A 플러스 B가 오픈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졌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오픈이면 더한 건 오픈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클로스드일 때 사실은 둘 다 클로스드일 때 이제 더한 것도 클로스드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f A가 컴팩이고 그리고 B가 closed면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closed다. 네, 이걸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대충 closed인 거죠. 근데 둘 다 closed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는 컴팩트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조금 더 붙었어요. 그랬을 때 더 했을 때 closed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명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이게 그 교재 힌트가 있는데 교재 힌트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 프루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특히 더하기에 관련된 그런 명제들이 여러 개 나올 때가 있는데 실해석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아규먼트입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좀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take z not in a plus b A 플러스 B 안에 이제 없는 Z를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Z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A 플러스 B가 closed임을 보이고 싶으니까 A 플러스 B의 여집합이 오픈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안에 없는 Z를 가져와서 그거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는 오픈 볼이 여전히 A 플러스 B 안에 없다. 그것이 전부 다 A 플러스 B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스조인트하다라는 걸 보이면 그러면은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안에 그러니까 A 플러스 B 여집합 안에 Z를 가져오고 이렇게 쓸까요? A 플러스 B 여집합 안에 Z를 가져오고 그걸 중심으로 하는 오픈 볼이 A 플러스 B 여집합 안에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let F라고 하는 친구를 Z에서 C 뺀 걸로 정의를 해보죠. C가 아니라 미안해요. B 뺀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클로스드가 여전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랜스레이션 한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B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고 그다음 Z만큼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것뿐이니까 오픈이냐 클로스드냐가 바뀔 일은 없죠. 그래서 당연히 클로스드가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냐면 아예 근데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명확한 것도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얘가 클로즈 될 때 왜 마이너스 붙인 게 클로즈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뭘 관찰하실 수 있냐면 여기서 핵심 관찰이 뭐냐면 then A랑 F가 이제 디스조인트합니다. 사실 이 아규먼트가 정말 많이 나온 아규먼트예요. Real Analysis에서 특히 이렇게 더하기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정말 많이 쓰는 아규먼트입니다. F를 그러니까 없는 친구를 가져와서 F를 Z 빼기 B라고 두면 A랑 F는 무조건 디스조인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A 인터섹션 F 안에 만약에 원소 X가 있었다면 그러면은 X는 당연히 A 안에 있고 X는 F 안에 있으니까 X를 Z 빼기 Y, Y는 B의 원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이제 Z가 된 상황인데 얘는 A의 원소, 얘는 B의 원소. 그러니까 Z가 지금 A 플러스 B의 원소가 되죠. 근데 Z는 A 플러스 B 여집합의 원소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랑 F랑 인터섹션을 하면 공집합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합의 여집합의 원소를 가져온 경우에는 이렇게 F를 Z 빼기 B라고 썼을 때 A랑 F는 디스조인트하게 쓸 수가 있다. 사실 같은 말인데 거의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면 좀 보이는 게 꽤 많아요. 특히 앞에서 썼던 아규먼트 프로블럼 3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컴팩이고 얘가 클로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하다면 A랑 F 사이의 거리는 양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by problem 3에 의해서 A랑 F 사이의 거리는 양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의상 R이라고 설정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 오픈볼이 A 플러스 B 여집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이제 이걸 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오픈볼이 A 플러스 B의 여집합 안에 있다. 이걸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죠. take x를 이제 BRZ 안에 원소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x랑 z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죠? 그죠? x랑 z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고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려서 별거 아닌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x랑 z 사이의 거리가 지금 r보다 작고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 r이라고 하는 친구는 a랑 f 사이의 거리예요. 그런데 x가 만약에 그렇게 하죠. 자, x가 만약에 a 플러스 b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모순을 이끌어내면 끝나겠죠? 그래서 x를 a 플러스 b라고 이제 써보면 그럼 x를 이제 a 플러스 b라고 썼으니까 a 플러스 b에서 z를 뺀 게 이제 거리가 r보다 작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는 지금 라지 a 안에 있고 b 빼기 z는 지금 f 안에 있거든요. 이게 f의 원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z 빼기 b가 f의 원소죠. 이렇게 바꿔 쓰면 z 빼기 b가 지금 f의 원소죠. 정의를 봤을 때 그죠? f가 z 빼기 b니까. 그러니까 얘가 f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a의 원소 하나를 가져오고 f의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뺐더니 r보다 작아졌거든요. 모순인 거죠. A랑 F 사이의 거리는 R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 임의로 가져오고 여기에 원소 임의로 가져오더라도 R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R보다 작아졌으니까 모순이 됐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길지 않은 간단한 증명이지만 특히 여기서 여거랑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쵸? 별로 잘 생각이 안 드는 동치 명제인데 이게 꽤 많이 쓰는 테크닉이니까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석회론에서 또
자주 볼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꽤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하나가 컴팩이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원하는 건 둘 다 클로즈면은 합한 것도 클로즈다. 이걸 사실 원했던 건데 하나가 컴팩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데 둘 다 클로즈면은 안 될 수 있다. 그 발레가 이제 z 플러스 알파 z 알파가 이제 이레셔널 넘버라고 했을 때 무리수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클로즈드가 아니다. 이걸 보이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Z는 클로즈앱 맞잖아요. 거기다 알파를 곱하더라도 거리만 이렇게 뭐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 뿐이니까 여전히 클로스드거든요. 그러니까 실직선상에서 그죠? 그래서 얘도 클로스드, 얘도 클로스드예요. 근데 컴팩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더하면은 클로스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발레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발레예요. 너무 유명한 발레라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중요하니까 연습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모르면 약간 못 풀 문제인데 예전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렘마로 디리클레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는데 쓰진 않았지만 지금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론 처음 공부하시면은 바로 보게 될 스테이트먼트고요. 상당히 많은 정수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렘입니다. 증명은 별거 없지만 워낙 그 티어렘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 가지 제너럴라이제이션도 많고 되게 중요합니다. 디리클레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렘을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뭘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냐면 이레셔널 넘버를 레셔널 넘버로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파이를 뭐 3분의 4로 이렇게 3분의 4가 아니지. 뭐죠? 뭐 7분의 22. 뭐 이렇게 근사시킨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맞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14 뭐 이런 친구들을 고대 시대에는 7분의 22 뭐 이런 걸로 근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7분의 22라고 하는 친구로 근사를 하는 게 사실 이게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이다. 분모가 7 이하인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근사다라고 하는 거를 뭐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센스로 봤을 뭐 뭐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리수를 유리수로 근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사를 해야 잘 근사할 것이냐. 이게 같진 않겠죠. 얘는 무리수, 얘는 유리수니까 같진 않을 텐데 이게 이제 왜 가장 좋은 근사냐. 여러 가지 더 좋은 분수가 있을 테지만 이게 왜 좋은 근사냐. 그 어프록시메이션이 어떤 센스로 좋다는 건지 그거를 이제 디리클레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센스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얘만 소개를 할게요. 프루프가 아니라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그래서 let alpha be an irrational number. Then there are infinitely many 좀 더 이 스테이트먼트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찾아볼게요. 금방 찾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찾고 있어요. 네, 여기 있다. 그래서 n을 일단 하나를 택하죠. 그랬을 때 there exists 증명하기 좀 더 쉬운 형태로 제가 적고 있어요. There exists AB 양의 정수 AB가 있어서 such that A는 1 이상 N 미만이고 그리고 A 알파 빼기 B의 절대값이 N분의 1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 알파 빼기 B가 N분의 1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가 N분의 1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이미 N에 대해서 이렇게 A, B가 존재한다. A는 1 이상 N 미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는 너무 크지 않다는 거죠. A를 N보다 작게 만들면서도 이 A 알파 빼기 B의 절대값이 N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게 디리클레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렘인데 근데 이게 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되냐면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let alpha be an irrational number
얘가 이제 directly imply 하는 게 뭐냐면 then there exist infinitely many rational numbers PQ such that 알파 빼기 P분의 Q가 P 제곱분의 1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Dirichlet approximation theorem의 사실 좀 더 많이 타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파랑 무리수죠. 무리수를 유리수랑 근사를 할 때 그 차이가 분모의 제곱분의 1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런 PQ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P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PQ는 기하분수라고 그냥 만약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알파를 이제 기하분수로 썼을 때 그 분모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모의 제곱분의 1보다 작게 만드는 그런 P분의 Q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알파를 잘 근사하는 어프로시메이션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모가 10으로 근사를 할 거면 10의 제곱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거고, 차이가 분모가 20분의 1이면 뭐 20제곱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모든 P마다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infinitely many rational PQ예요. 그러니까 P가 뭐 원하는 걸로 다 분모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몇 후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유한히 많은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게 디리클렛 approximation theorem이에요. 왜 얘가 얘를 imply 하느냐? 그냥 양변을 A로 나누시면 돼요. 얘를 A로 나누면 그럼 절대값 알파 빼기 A분의 B가 NA분의 1보다 작고 A는 지금 N보다 작으니까 A 제곱분의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A분의 B의 절대값을 A 제곱분의 1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각 N마다 이렇게 A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B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괜찮나요? 각 N마다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잖아요. 알파를 A분의 B로 근사를 했을 때가 A 제곱분의 B보다 작아지긴 하는데 얘가 0은 아니잖아요. 0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N이 굉장히 커지면 그럼 이 친구도 내가 굉장히 작아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하나의 A를 택했으면 이거보다 A 알파 빼기 B가 엄청나게 작게 만들어서 이것도 엄청나게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A가 무수히 많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이건 연습 문제를 해보시고 이제 얘가 이제 얘를 임플라이 한다라는 건 제가 연습 문제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막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티어리들이 있는데 뭐 아니면은 여러 개의 무리수를 한 번에 근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우리는 딱 이 위에 것만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은 피존홀 프린시플, 비둘기집 원리. 비둘기집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집 원리가 별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비둘기 집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5마리가 있대요. 비둘기 5마리가 비둘기 집을 찾아가야 돼요. 비둘기 집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비둘기 집에는 비둘기가 2마리가 있겠죠. 전부 다 1마리 이하가 있을 순 없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5마리고 집은 4개.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에는 2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거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유식하게 피존홀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와닿게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피존홀 프린시플의 대표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둘기를 잡고 어떤 식으로 비둘기 집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컨시더 비둘기를 뭐로 잡을 거냐면 0, 알파, 2알파, n-1 알파 이렇게 잡겠습니다. 지금 이게 비둘기들인데 여기서 얘는 뭐냐면 fractional part예요. 우리가 이거 지난 연습 문제에서 이런 기호를 썼었죠. 같은 표기를 쓰겠습니다. fractional part. 이거는 스탠다드한 노테이션 아니에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교재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0 알파 2 알파 n 마이너스 1 알파 이걸 비둘기 집으로 잡고 그리고 비둘기로 잡고 얘는 이제 비둘기고요. 그리고 비둘기 집으로 뭘 잡을 거냐면 구간들을 잡을 건데 구간을 0 n분의 1 n분의 1 n분의 2 그 다음에 n분의 n-1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둘기들이에요. 비둘기 집이에요. 이 비둘기들은 무조건 비둘기 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프랙셔널 파트니까 항상 0 이상 1 미만이잖아요. 0 이상 1 미만을 우리가 분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수를 잘 세보면 위에 거는 n개인데 밑에 거는 거꾸로 맞네. 이게 n알파여야지 말이 되나요? n알파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거는 n 플러스 1개죠. 위에 거는 n 플러스 1개인데 밑에 거는 몇 개냐면 n개예요. n등분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에는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중에서 적어도 2개는 같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2개는 같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y pigeonhole principle에 의해서 there is ij 1 이상 뭐 j가 더 크다고 할까요? 1 이상 n 0 이상 n 이하 such that 2개가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J알파랑 I알파 사이의 차이가 뭐보다 작아질까요? 그쵸? n분의 1보다 작아지겠죠? 여기 안에 똑같이 2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2개 사이의 거리는 전체 구간의 간격보다 작을 테니까 그래서 n분의 1보다 작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냐면 then A알파 빼기 B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A랑 B를 설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A를 J 빼기 I로 들 거고요. 그러면 J 빼기 I는 당연히 1보단 크겠죠. J가 1보다 크니까 그래서 1 이상이고 또 N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J 빼기 I를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B 자리에 뭘 놓을 거냐면 J알파 빼기 I알파를 놓을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놓을게요. 얘는 뭐가 되냐면 J알파에서 J알파를 뺐고 그리고 빼기 i알파 근데 문자가 좀 둘 다 괄호니까 좀 어색하다. 이렇게 쓸까요? 좀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면 그럼 얘는 이제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했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쵸 이게 정수 부분이죠. J알파의 정수 부분 맞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미안해요. 다시 죄송해요. A는 이렇게 놔야 정수 맞고요. B도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뺀 걸 놓는 게 아니라 정수 부분에서 J알파의 정수 부분에서 I알파의 정수 부분을 뺀 걸 넣겠습니다. 이거 정수 맞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바꿔주면 J알파 빼기 가우스 J알파 빼기 I알파 빼기 가우스 I알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제 J알파의 fractional 파트랑 I알파의 fractional 파트의 차이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정을 했던 대로 n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irichlet approximation theorem proof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 알파를 무리수를 유리수로 근사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근사시킨다는 센스는 어떤 센스냐면 알파 빼기 a분의 b가 na분의 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작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리수 나오고 그걸 근사시키고 싶을 때 정말 많이 쓰는 알규먼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z 플러스 알파 z가 클로스드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힌트가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라고 돼 있냐면 z 플러스 알파 z가 이제 실수상에서 덴스함을 보여라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덴스하다는 게 뭔 뜻인지 그러니까 왜 덴스하면 증명이 끝나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카운터블이에요. 그죠? 여기 안에 원소는 무조건 A 플러스 알파 B 형태로 써지니까 정수도 카운터블, B 정수도 카운터블. 그러니까 이렇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한 것도 카운터블이죠.
얘는 이제 카운터블 सब셋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로저 했을 때 실수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얘가 카운터블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클로저 취했을 때 실수예요. 그런데 얘가 클로즈드였다면 그러면 이 집합 자체가 실수란 얘기인데, 근데 얘가 이제 카운터블이고 있는 언카운터블이고 모순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이는 게 핵심은 뭐냐면 z 플러스 알파 z가 클로저 취했을 때 실수다라는 걸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네, 이걸 보이고 싶어요. 가장 어려운 파트는 z 플러스 알파 z의 클로저가 실수다라는 걸 보이는 게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디리클레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럼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어디 안에 원소냐면 z 플러스 z 알파의 원소죠. 지금 마이너스 b는 z의 원소, a 알파는 z 알파의 원소니까. 그러니까 z 플러스 z 알파의 원소를 가져와서 내가 그게 n분의 1보다 작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0 될 일은 없죠. 알파가 무리수니까 이제 0보단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디리클레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럼에 의해서 어떤 a 알파 마이너스 b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a 알파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뭐 거의 마이너스 붙이든 뭐 플러스를 하든 해서, 그러니까 z 플러스 z 알파의 원소가 무조건 0과 n분의 1 사이에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양수가 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2배, 3배, 4배 하더라도 여전히 z 플러스 z 알파의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덴스하게 생겼겠죠.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by Dirichlet approximation theorem, for each 자연수 n에 대해서 there exist 뭐 x가 있어서 z 플러스 알파 z의 원소 x가 있어서 such that x의 절대값이 혹은 x 그냥 그 자체가 0 이상 n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0도 사실 안 되죠. 0보다 크고 n분의 1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x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 디리클레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x, 2x, 3x, 4x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덴스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take 뭐 알파는 있으니까 t를 이제 가져온다고 할게요. 실수해서 t를 가져와서 우리가 덴스함을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t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 볼을 잡아가지고 오픈 볼을 잡아서 그 오픈 볼이 z 플러스 알파 z 그러니까 오픈 볼하고 z 플러스 알파 z의 교집합을 취했을 때 임의로 r을 택했을 때, 그죠? 임의로 r을 택했을 때 BRT랑 z 플러스 알파 z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면, 그러면은 z 플러스 알파 z의 클로저가 r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는 알고 있으니까 얘만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이는 게 목표죠. 이걸 보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t 실수의 원소 t를 하나 잡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만족하는 z 플러스 알파 z의 원소를 하나 가져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적당한 x를 가져와서 t 빼기 x의 절대값이 r보다 작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x를 t 플러스 r과 t 빼기 r 사이에서 찾아야 돼요. t 플러스 r과 t 빼기 r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찾을 수 없다고 해봅시다. Suppose that there exists. 자, 그러니까 이걸 부정해 볼게요. There exists R such that BRT랑 Z 플러스 알파 Z를 했을 때 이게 지금 공집합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이 뭐냐면 T-R과 T 플러스 R 사이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T-R과 T 플러스 R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Z 플러스 알파 Z가 지금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바깥에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바깥에만 Z 플러스 알파 Z가 지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x가 간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분의 2,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t-r과 t 플러스 r이 무조건 n분의 k랑 n분의 k 플러스의 사이에,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t-r과 t 플러스 r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x, 2x, 3x, 마이너스 x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바깥에 얘네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이 t-r과 t 플러스 r 바깥에 지금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e can take k, 그러니까 for any k, 정수 k에 대해서 kx는 t-r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x가 무조건 t 플러스 r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괜찮죠? 이 말은 다시 쓰면 k는 지금 0보다 크니까요. x분의 t-r보다 작거나 또는 k가 x분의 t 플러스 r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x는 고정되어 있고 t도 고정되어 있고 r도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 얘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k가 지금 무조건 이거보단 항상 작아야 되고 이거보단 항상 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x가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게 뭐보다 작냐면 nt-1보다 작거나 같아지고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t-r 나누기 x를 보는 건데, x분의 1하고 n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부등호를 잘 세워야 되는데 t-r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t-r이 양수냐. 만약에 t-r하고 t 플러스 r이 전부 다 양수라면 그러면은 k가 여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건데, 지금 k가 뭐보다 항상 커야 되냐면 k가 그 n 곱하기 t 플러스 r보다 커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x분의 1은 n보다 크니까, 그래서 k가 n 곱하기 t 플러스 r보다 커야 돼요. 근데 n은 임의의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보다 큰 k가 없죠. 그래서 모순이에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당연한 얘기를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좀 엄밀하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 플러스 r이 만약 양수라면 모순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죠? 비슷하게 t 마이너스 r이 음수여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t 마이너스 r이 음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r이 음수면은 k가 n 곱하기 t-r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x분의 1이 n보다 크니까요. 근데 t- 음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또 모순입니다. 임의의 음수보다 작은 정수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t 플러스 r이 얘가 성립하지 않고 얘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t 플러스 r이 0 이하고 그리고 t-r이 0 이상이다. 즉 다시 말하면 t 플러스 r과 0과 t 마이너스 r이 이런 관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하죠. 예. r은 양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끝났습니다. 질문이 끝났어요. 사실 별 내용 아니고 그냥 당연한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고 이게 굉장히 K, 2K, 3K, 4K 간격이 굉장히 작으면 그러면은 내가 임의로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 언젠가 NK가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썼습니다.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어쨌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덴세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리클러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에 의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 명제가 증명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끝난 게 자, since z 크로스 z에서 z 플러스 알파 z로 보내는 n, n을 n 플러스 n 알파로 보내는 이 함수가 surjectiv이기 때문에 z 플러스 알파 z는 이제 카운터버릴 수밖에 없고요. z 크로스 z보다 원소의 개수가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죠? hence z 플러스 알파 z가 cannot be closed. closed일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closed라면 z 플러스 알파 z가 실수란 뜻이고, 왜냐면 이 클레임 때문에. 근데 z 플러스 알파 z 카운터블 얘는 언카운터블이니까 보순이 생기죠. 그래서 closed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좀 복잡했지만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 팩트는 굉장히 많이 쓰는 팩트니까 팩트라기보다는 example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example이고 또 흥미로운 example입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problem 4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problem 5랑 problem 6로 넘어가 보죠. 자, problem 5는 convex 펑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onvex 펑션은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의도 사실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좀 대충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제대로 정의를 해보고 또 관련된 성질들도 그때 증명을 안 했을 거거든요. 미적분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스테이트먼트들을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속성과 관련된 얘기만 할 거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다음 단원인 differentiation 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거예요. f가 이제 a부터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인데 이 함수가 이제 컨벡스하다는 건 언제 컨벡스하다고 부를 거냐면 for every xy in AB in lambda in 0, 1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안에 xy랑 열린 구간 0부터 1까지의 람다에 대해서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f 람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y 이게 람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fy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성질을 만족을 할 때 우리가 컨벡스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게 왜 컨벡스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정의를 어떻게 썼냐면 언제 컨벡스하다고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두 점을 임의로 잡아요. 두 점을 임의로 잡았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같아도 되고요.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그러면은 컨벡스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래로 볼록이다. 반대말은 컨케이브죠. 오목이다. 컨케이브를 이제 그럼 반대로 부등호가 이렇게 얘가 더 아래 있으면 되는 걸 텐데 우리는 컨벡스만 하도록 하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컨벡스하다는 건 고등학교 정의에 따르면 두 점을 임의로 잡았을 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이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곡선을 선분이니까 내분점을 봐야겠죠. 그래서 x랑 y를 1 마이너스 람다랑 람다 대 람다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x좌표를 생각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람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y겠죠. 이게 이제 내분점인데 그러니까 x랑 y 사이에 있는 점이겠죠. 그죠? 이 점들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봤을 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 선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컨벡스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f 람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y가 되겠죠. 지금 이거를 뭐 fx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그리고 이 선분의 y좌표를 구해보면 y좌표라니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선분의 이쪽 축 좌표를 그려보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의 함수값이 fx고 여기서의 함수값이 fy니까 지금 이게 1 마이너스 람다 대 람다로 내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가 뭐가 되냐면 람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fy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질을 만족을 하는 게 이제 컨벡스하다는 거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선분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된다를 수학적으로 써보면 수식으로 써보면 이제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컨벡스하다고 불러요. F는 사실 지금 조건상에서는 컨티뉴어스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컨티뉴어스 합니다. 네, 그걸 이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명제들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모든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등식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부등식이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되게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A랑 B 사이에 이렇게 STU를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T-S분의 FT-FS 이게 이제 U-S분의 FU-FS 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U-T분의 FU-FT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T가 있고 여기에 S가 있고 여기에 U가 있는데 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이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이 기울기가 되겠죠. 지금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오른쪽 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벡스하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이용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전개를 해보면 바로 알아요. 그죠? 왼쪽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u-s, ft-fs 곱하더라도 둘 다 양수니까 분모가 지금 다 양수잖아요. 그래서 양변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 곱해도 분모 방향이 안 바뀌고요. 그리고 전개를 쭉 할 건데 지금 t가 s랑 u 사이에 있으니까 s랑 u만 이쪽에 놓고 t를 이쪽에 놓을까요? 그래서 u-sft라고 쓰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별로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꼴을 맞춰주려고 얘는 xy고 얘는 xy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꼴을 맞춰주려고 ft를 중간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오른쪽에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t-sfu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s u-s랑 t-s 마이너스 붙인 걸 더하는 거니까 u-t가 되겠죠. 그래서 u-tfs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u-s로 나눠주면 그럼 ft가 u-s분의 t-sfu 더하기 u-s분의 u-tfs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니까 제일 아래 걸 증명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여거가 일단 얘랑 얘랑 더해서 1 되는지 봐야겠죠. 얘랑 얘랑 더해서 1 되나요? 더해보면 1 되죠. 네, 더해보면 1 돼요. 그리고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각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UST가 이런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가 여기 왼쪽에 이건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u-s분의 t-s 곱하기 u 더하기 u-s분의 u-t 곱하기 s 이걸 관찰을 해보면 그럼 t가 나와요. t가 나와요. u-s 분모 똑같고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개를 해보면 ut 빼기 us 더하기 us 빼기 ts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묶어보면 u 빼기 s 지워지면서 t가 나오죠. 그러니까 끝났어요. 네. 그냥 그대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람다 대신에 만약에 u 빼기 s분의 t 빼기 s를 넣고 x 대신에 u, y 대신에 s를 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똑같이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방법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ft 왼쪽에 놓고 fu, fs 오른쪽에 놓으면은 똑같이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증명 안 할게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1번을 이용해서 우리는 f가 컨벡스이면 f가 이제 컨티뉴스하다라는 걸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는 이거를 당연히 활용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가 중요할 텐데 보여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가 이제 fx다. 이걸 보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지금 tsu를 넣고 있는 거 stu 자리에 뭘 넣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h가 양수라 생각을 하고 x랑 x 플러스 h랑 그 사이에 x 플러스 s를 집어넣을 거고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h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또 h랑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x-h랑 x랑 x-s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게 지금 좌극한도 보고 우극한도 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극한을 보는 경우고 얘가 좌극한을 보는 경우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집어넣어 보시면 왼쪽 부등식을 보시면 그러면은 s분의 fx 플러스 s 빼기 fx가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imply 하는 건 뭐냐면 fx 플러스 h, 지금 s가 h보다 작으면, 지금 이 부등호 관계니까, 그죠? s가 h보다 작으면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imply 하는 건 뭐냐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는 지금 고정된 상황에서 우리는 x를 고정시키고 보고 있어요. fix x인 상황이에요. fix x인 상황에서 f는 a부터 b까지 해서 실수로 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죠? 이 상황에서 이 함수, h에 대한 함수는, 이거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죠. h에 대한 함수는 이게 monotonically increasing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1번에서 인벌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얘가 monotonically increasing이다 라는 걸 imply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냐면, 얘는 h가 0으로 갈 때는 점점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h가 커지면은 이 함수가 커지는 거니까, 거꾸로 h가 0으로 가면 그러면 작아지는 거잖아요. h가 0으로 가면 이 함수 값은 점점 작아지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함수 값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함수 값이 음해무한대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0으로 가는 수열을 하나 잡아요. 0으로 가는 수열을 하나 택하면 이 수열은 지금 n이 커지면은 점점 감소한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음해무한대로 가든지 극한값이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로 다른 HN을 잡아서, 그러니까 HN이 두 개를 다른 걸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HN, SN 이렇게 두 개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극한값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왜냐면 HN과 SN이 서로 다르더라도 둘 다 0으로 가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미니멈 이 HN 넣었을,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PH라고 놓고 PHN과 PSN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PHN이 알파로 가고 PSN이 베타로 간다고 해봐요.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PHN이 알파로 갔어요. 그러면은 n이 충분히 크면 그럼 PHN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SN도 0으로 가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m이 충분히 크면 PHN이 PSM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PSM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PSM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걸 극한값 쳤을 때 얘가 베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작아지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다른 값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는 그냥 우리가 예전에 모노토닉 펑션에서 증명을 했었던 아규먼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theorem 4.29랑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theorem 2.49에서는 우리가 h가 지금 양수에서 됐을 테니까 0으로 갈 때 약간 이 그 뭐라고 할까요? 경계로 갈 때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안 하긴 했지만, theorem 4.29는 뭐 x랑 y가, x가 그러니까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선 0부터 무한대까지겠죠. 0부터 무한대까지에서만 하긴 했지만 사실 0으로 갈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음해무한대가 추가될 뿐이죠. 어쨌든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당연한 명제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1번인데 2번도 가능하긴 해요.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이제 이거를 넣어 볼게요. 얘를 넣어 주시면, 그러면은 이번엔 이쪽 부등식을 볼 건데 여기다 넣어 주시면, 그러면은 h분의 f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fx 마이너스 h로 사겠죠.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s분의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s 이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h가 크면 지금 s가 h보다 작으면 얘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징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징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h가 0으로 가면 오히려 숫자는 커지는 거예요. 커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는 존재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가 무한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게 뭐냐면 이제 얘랑 얘가 동시에 될 수 없다 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되고 얘랑 얘가 돼야 된다, 1번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세 번째, 우리가 얘랑 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숫자랑 이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x-h랑 x랑 x 플러스 h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h분의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가 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번째 있는 거 뭐가 되냐면 h분의 fx 플러스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양변의 리미트 취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게 둘 다 무한대, 음해무한대, 어쨌든 뭐 가긴 가니까, 뭐 진동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극한 취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여전히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이 극한값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2번이면 그럴 수가 있네. 얘가 음해무한대면, 얘도 음해무한대라는 얘기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얘가 무한대면 얘도 무한대여야 돼요. 얘가 무한대니까 얘도 무한대여야 돼요. 근데 여기 무한대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도 존재해야 되고,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x 빼기 fx 마이너스 h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h를 곱했을 때,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를 곱했을 때 0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플러스 h가 fx여야 되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빼기 h가 fx로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났죠. fx의 자극한과 우극한과 자극한이 전부 다 fx로 수렴하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약간 배운 것도 잘 활용하면서 지저분한 거 없이 깔끔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괜찮죠? 앞에 부등식을 잘 활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보였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F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되는 게, 그 얘기해야지. 여기에 닫힌 구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닫힌 구간이면. 이게 컨티뉴어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레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걸 y/fx라고 놓으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구간을 그렸을 때 다 밑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선분을 어떻게 그리더라도 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컨벡스 펑션이죠. 하지만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1번, 2번 케이스를 생각을 할 때 어쨌든 x-h랑 x 플러스 h가 전부 다 이 구간 A부터 B까지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이 열린 구간의 내부점이어야지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점이 아니면, 즉 경계점인 곳에서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F가 컨티뉴어스고, 그리고 F2분의 x 플러스 y가
2분의 fx 플러스 fy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xy에 대해서. 그러면은 f가 컨벡스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거는 선분이 그 함수값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선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내부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x, y가 임의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모두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평균만 확인해 보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컨티뉴어스였으면 가정 자체가 컨티뉴어스 펑션이었으면 이렇게 내부점에서만 확인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주장입니다. 컨티뉴어스가 아닌 발레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시를 들진 않겠지만 발레가 있습니다. 어쨌든 컨티뉴어스라면 얘만 확인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증명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많이 쓰는 테크닉이니까 해석개론에서 증명 방식들이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컨벡스임을 보이기 위해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take 0과 1 사이에 있는 람다를 가져오고 그리고 let z를 람다 아까 보였던 것처럼 람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y 뭐 이렇게 설정을 해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want to show 보이고 싶은 거는 fz가 람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fy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보이는 게 목표예요. 그죠? 이를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x 잡고 여기 y 잡아서 임의로 여기 z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값이 이렇게 평균 낸 거에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선분에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랑 y를 등분을 해요. 우리가 등분한 거밖에 모르니까 알고 있는 게 등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얘랑 얘를 봤을 때 이거보다 얘가 아래 있음을 보이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랑 이걸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아래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 선분보다 아래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분보다 z값이 아래 있으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절반으로 쪼개요. 약간 축소 구간 정리, 네스티드 인터벌 티어럼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또 쪼개요. 또 쪼개가지고 또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끝점의 함수값은 점점 비슷해지겠죠.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은 점점 비슷해지고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Z로 수렴하겠죠. F가 연속이니까. 약간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자, define sequences x and y는 as follows. 첫 번째로 x1이랑 x1은 x고 y1은 y 잡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을 뭐로 잡을 거냐면 is either the interval xn하고 yn이라는 구간을 잡았을 때 이걸 두 개로 쪼갤 거거든요. 그러니까 xn 2분의 xn 플러스 yn or 2분의 xn 플러스 yn하고 xn 이렇게 쪼갤 건데 근데 둘 중에 뭘 택할 거냐면 which contains z를 포함하는 걸로 택할 거예요. 그쵸? 뭐 둘 다 포함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z가 이 중간에 있으면 둘 다 택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then 뭘 할 수가 있냐면 xn도 z로 가고yn도 z로 갈 거예요. 구간의 길이가 점점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 z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z로 다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뭐 축사 구간 정리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극한의 유일성에 의해서 둘 다 Z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컨벡스 펑션이 있었을 때 xn, yn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뭐 z가 여기 있었다 쳐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xn 플러스 1, 여기 yn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z가 얘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면, 그러면은 얘가 여기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xn 플러스 1과 y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뭐 t라는 점을 잡았을 때, t에서의 이 선분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그냥 편의상 람다 xn 플러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n 플러스 1을 할까요? 이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의 평균과 여기서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를 해보면, 이 좌표 y좌표죠. 근데 이 좌표 y좌표는 똑같은 y좌표상에서, 즉 람다 xn 플러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n 플러스 1을 여기 이 선분에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왜냐면은 기울기가 커지니까요. 그죠?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여기 커지고 똑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함수값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Z라고 하는 친구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say Z를 람다 n xn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n yn이라고 놨을 때, 그러면은 람다 n fxn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n fyn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람다 n 플러스 fxn 플러스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n 플러스 1 fin 플러스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람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fi보다 작거나 같겠죠. n 대신에 1 넣었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뭐가 끝난 거냐면 이제 양변의 극한 취하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취하더라도 부등호파는 변화가 없겠죠. 근데 xn은 z로 가고요, 그죠? 그리고 f가 연속 함수니까 이 친구는 fz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fz로 가요. 그래서 람다 n 플러스 1은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fz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조금 이게 못 믿겠다 싶으면 얘를 그러니까 람다 n 플러스 1이 사실 수렴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람다 n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왜 수렴하는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람다 n 플러스 1 곱하기 fxn 플러스 1 빼기 fin 플러스 1 더하기 fi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이 친구는 0으로 가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얘가 바운디드예요. 얘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운디드 시퀀스랑 0으로 가는 수열을 곱했으니까 이 친구는 0으로 가고 얘가 fz로 가니까 이제 결론은 fz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증명이 마무리가 되었죠. 괜찮나요? 괜찮죠? 그래서 별거 아닌데 좀 제가 졸려서 그런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 네 번째까지만 풀고 프로블럼 6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프로블럼 6 별거 아니긴 한데 네 번째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컨벡스고 G가 increasing convex다. 그러면은 G서클 F가 컨벡스다. 이제 whenever define이 잘 되었다 했을 때 얘가 x에서 y로 가고 얘가 y에서 z로 간다. 그랬을 때 이제 G서클 F가 컨벡스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람다가 0과 1 사이에 있고 x랑 y가 뭐 라지 이거 다 실수의 부분집합이죠. 열린 구간 여기도 실수의 부분집합. 어쨌든 A부터 B까지를 할까요? A부터 B까지 안에 있는 XY에 대해서 뭘 보이는 게 목표냐면 GF 람다 X 플러스 1 빼기 람다 Y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람다 gf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의 gfy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이는 게 목표겠죠.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f가 컨벡스라 그랬으니까 그 g 람다 fx 플러스 1 빼기 람다 fy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컨벡스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g는 increasing이니까 모노토니컬 인크리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노토니컬 인크리징이니까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g가 컨벡스하다는 걸 써야겠죠. g가 컨벡스하니까 똑같이 이제 꺼내주시면 람다 gfx 네. 뭐 더 쓸 필요 없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람다 gfx 1 마이너스 람다 gfy 이렇게 꺼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컨벡스하다는 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컨케이브하다는 거를 말로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논의들을 다 컨케이브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컨케이브면 컨티뉴어스하다. 컨티뉴어스하고 이렇게 되면 컨케이브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컨케이브, decreasing 컨케이브면 컨케이브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프로블럼 6 그냥 지금 할까? 이거 얼마 안 걸리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네, 프로블럼 6 그냥 하자. 프로블럼 6 별거 아니라서 네, 빨리 끝내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마인드로 이어서 할게요. 프로블럼 6는 뭐냐면 지금 F가 X에서 Y로 가는 맵이고 G는 Y에서 Z로 가는 맵인데 이게 지금 컴팩트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고 G는 인젝티브 컨티니어스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여라 돼 있는데 첫 번째 G 서클 F가 컨티니어스하면 그럼 F가 컨티니어스함을 보여라. 두 번째 G 서클 F가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하면 F가 컨티니어스함을 보여라. 이 두 가지를 유니폼리 컨티니어스함을 보여라. 이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데 뭐 교재 사실 힌트가 있어가지고 그 힌트 보면은 뭐 그냥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재 힌트 보고 바로 하겠습니다. 교재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이 이 F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F를 구하고 싶은데 이 F를 뭐로 쓸 수가 있냐면 G 인버스 서클 G 서클 F로 쓸 수가 있어요. F가 인젝티브하기 때문에 내가 공역을 GY로 제한을 하면 컨티뉴어스하다는 건 변함이 없죠. 네, 어쨌든 인버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공역을 제한시킴으로써 그래서 F는 G 인버스 서클 G 서클 F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컨티뉴어스하면 얘가 컨티뉴어스하기만 하면 컨티뉴어스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할 때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면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제 1번도 증명되고 2번도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G 인버스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지 궁금한데,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컴팩트 하우스도르프 혹은 그냥 컴팩트 정의역이 컴팩트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바이젝션은 바이젝티브 컨티뉴어스 맵은 인버스가 컨티뉴어스라는 걸 공부를 했었죠. 네, 어디서 했냐면 했는데 그 책에서 했죠. 책에서 했었죠. theorem 4.17 그래서 theorem 4.17에 의해서 G 인버스는 컨티뉴어스 하고요. 근데 우리가 또 아는 게 뭐냐면 G가 연속 함수니까 이게 컴팩트면 이거 이미지도 컴팩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GY가 컴팩트입니다. On the compact domain GY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 거죠. 컴팩트 도메인에서 정의된 컨티뉴어스 방식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했으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게 되어서 모든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것끼리 합성해도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라고 하는 거는 엑서사이즈 2.1에서 제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없죠? 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인 differentiation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differentiation에서는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약간 연습 문제에서 또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